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오늘은 어린 왕자라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. 어린 왕자라는 책은 정말 아주 유명하고 또 여러분도 읽어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. 여러 출판사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림이 예쁜 책으로도 많고 그런데 제 쌤이 이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소개를 하고 추천을 하려고 마음먹은 이유가 있습니다. 선생님도 처음에 이 책을 아마 청소년 때 읽었는데 그때는 좋은지 몰랐어요.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한테 멀쩡한 어린 아이가 사막에서 갑자기 나타난다라는 설정 자체가 좀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았고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랬는지 얘가 갑자기 양을 그려달라고 하더니 그러더니 또 갑자기 또 막 뭔 얘기를 많이 하더니 또 죽어요. 죽는 것 같아요. 독사가 이렇게 또 이제 비행사가 얘 시체를 안고 오는 것 같은데 아니 시체가 없어졌던가?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뭔 얘기인지를 잘 몰랐어요. 그리고 그 어린 왕자가 별에서 별로 막 이동을 할 때 새가 이렇게 새를 타고 이렇게 낙하산처럼 이동을 하는데 이제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약간 좀 그랬고 그리고 그 몇 개의 별에서 본 그런 어른들의 모습이 상당히 좀 그렇죠. 그래서 어른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이렇게 아부하고 아첨받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 또는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서 계속 술을 마시는 사람 또 이제 일 중독된 사람은 뭐 등대지기처럼 늘 불을 켜고 끄고 그냥 왜 그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늘 규칙적으로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일만 계속하는 그런 어른도 나오고 또 이제 광대 같은 사람은 항상 이렇게 칭찬받고 또 막 인사하고 막 이렇게 막 박수 쳐달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현재 사람들의 모습의 한 단면을 참 예리하게 잘 지적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선생님은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책에 대한 강연을 들었는데 이 어린 왕자는 사실은 이 생텍쥐페리라는 이 작가가 사실 비행사거든요. 비행사 뭐 민간 항공기지에서도 했었고 군대에서는 비행기를 고치는 일도 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비행 기술을 터득했는데 그 비행사를 하면서 이제 우편 업무도 많이 하고 그랬었대요. 근데 보통 한 30대까지만 비행기를 탈 수 있었는데 이분은 45세까지도 비행기를 타셨대요. 이제 아주 노련하고 굉장히 익숙하시겠죠? 그러다가 그분의 마지막도 사실은 비행기를 타고 행방불명됐대요. 그러니까 시신을 찾지 못했대요. 그래서 약간 좀 미스테리하고 이런 분이죠. 근데 이분이 이렇게 비행기로 많은 업무를 하실 때 어떤 사막에 불시착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대요. 그래서 이 어린 왕자에서 맨 처음에 나온 그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가 거의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쓰신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어린아이가 사막에서 딱 튀어나온 거. 이거는 선생님이 강연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데 그 조종사의 또는 이 작가의 어린 시절에 자기 자신, 순수했던 자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막에서 이제 비행기 고치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. 그래서 비행기는 또 조금 더 밝은 낮에 고쳐야 되니까 밤에 이렇게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 아주 어렸을 때나 이런 때를 상상했겠죠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어렸을 때 자기는 뭘 하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어린 시절 모습을 상상하면서 만들어낸 게 어린 왕자라고 합니다.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가 사막에 불시착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막은 굉장히 막막한 곳이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에게 상처받든 또는 사업적으로 뭔가가 일이 안 되든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비유한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.
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 맨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순수했던 나 자신을 만나라.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자기 어린 시절의 자기 자신을 사막에서 만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아직 어리고 순수한 자아가 사실 내 안에 남아있어요. 어른이 된 내 안에 아직도 그 어린아이가 상처받기 쉬운 어린아이가 남아있습니다.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어린이를 위한 동화만은 아니에요.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어린 왕자는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은데 그 어린 왕자가 만났던 어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어린 왕자가 나중에 여우를 만나거든요. 근데 여우가 해주는 말들이 정말 다 보배 같은 말들이 많죠. 특히 길들인다는 거, 관계를 맺는다는 거.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귈 때 정말 꼭 주의해야 될 점, 꼭 알아둬야 할 점, 이런 것들을 여우가 정말 지혜로운 여우예요. 여우가 알려줍니다. 길들인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다. 관계를 맺는 거다. 그러면서 관계를 맺는 거 그리고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. 그러면서 시간이 필요하고 날마다 조금씩 좀 더 가까이 앉으래요. 그래서 조금씩 더 나를 이제 열어 나가는 거죠.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확 친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. 이게 관계의 법칙이에요.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뒷담화하는 친구를 만난 게 좀 운이 안 좋은 일이겠지만 어른이 되면은 사기꾼, 다단계 판매업 또는 사이비 종교 이런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심리학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 좋은 말을 잘해줘요. 칭찬도 잘해주고 심지어 선물도 해주고 한 두세 번 정도 만나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.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기 쉬운데 이 여우가 한 말을 잊으면 안 돼요. 날마다 똑같은 시간에 조금씩 가까워져서 조금씩 자기를 이렇게 열어나가고 상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익숙해지면서 친해진다. 그리고 여우가 이제 나중에 어린 왕자랑 헤어질 때 울거든요. 그때 길들인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다. 그러니까 넌 네 장미한테 책임이 있는 거다.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귈 때도 사귀다가 싸우거나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를 그만큼 열은 만큼 또 잘못 이렇게 끝맺으면 상처가 남겠죠. 그래서 내가 길들이고 관계를 맺은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려는 자세, 이것도 여우가 해준 말인데 정말 아주 명언입니다. 그리고 그 꽃들,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에는 어린 왕자의 별에는 화산이 3개가 있고 꽃이 1송이가 있는데 선생님이 볼 때는 그 어린 왕자의 별이 그냥 한 명의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자기 별에 대해서 굉장히 초라하게 느낀다라는 건 자존감이 낮아진다라는 거죠. 내가 가진 게 얼마 없다 이런 얘기죠. 그래서 그래도 그건 내 별이니까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. 네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네가 그 장미에게 바친 시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라고 여우가 얘기를 해주거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법이거든. 이런 정말 주옥 같은 얘기를 해줍니다. 여러분이 사랑한다라는 거, 그리고 자기에게 소중하다라는 거, 그것은 여러분이 그 대상을 위해서 들인 노력과 정성, 그것이 그것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예요.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왜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? 자기의 혈육이거나 또는 뱃속에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본인의 온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을 돌봤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대상에게 정말 사랑한다면 정성과 노력과 희생과 이런 것들을 기울인 만큼 그만큼 사랑하게 되고 소중하게 되고 또 지키려고 책임을 지게 되고 쌤이 언젠가 자존감이나 또는 사랑에 대한 얘기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
이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해준 이 이야기가 가장 여러분의 관계를 맺는데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,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 책을 추천해 주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어린 왕자에서 그 여우의 이야기들, 그리고 관계를 맺는다는 거, 길들인다는 거, 그리고 그 지구에 오니까 그렇게 수천 송이의 장미가 있지만 그래도 내 별에 있는 단 한 송이의 그 장미, 뭐 똑같이 생기고 또는 약간 더 볼품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물을 주고 내가 그 유리 덮개를 덮어주고 이렇게 정성을 기울였기 때문에 나에게 소중한 장미라는 거, 그런 그 사랑의 의미, 그러니까 내가 헌신한 만큼 소중하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그런 관계의 의미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왕자라는 책을 추천해주고 싶었고요. 그리고 여러분이 친구를 사귈 때도 여우가 이야기한 대로 조금씩 친해지면서 자기를 열어나가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도 뭐 사막이라는 그 막막함, 절박함일 때 가장 순수했던 자신을 다시 만나보라는 거, 그리고 바오밥 나무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, 그 처음에 싹이 보일 때 뿌리를 뽑아야 되는 바오밥 나무, 그거는 여러분이 뭔가 잘못된 습관을 처음 들이기 시작할 때 아마 그게 바오밥 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왜냐하면 커진 다음에는 이미 중독되거나 이미 여러분이 그 습관이 깊게 들어버리면 이제 뿌리 뽑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파멸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, 그죠? 바오밥 나무가 무섭죠. 그 뿌리로 그냥 벼를 딱 부술 수도 있대요. 그리고 꽃은 소중한 것 또는 사랑 또는 또는 가족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그 별은 아마 자기 자신의 세계,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어린 왕자는 결국은 저자인 생텍쥐베리 또는 이 소설에서 나오는 조종사의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,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여러분도 다시 한번 어린 왕자를 읽어보면서 어린 왕자가 여러분 나이 먹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달라요. 느낌이. 어떤 부분에서 감명받는 것도 다르고 그런 책이 아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. 쌤이 어린 왕자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좀 길어졌네요.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고요. 여러분들 계속해서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이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는 자존감, 이런 문제에서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.